어느 마을의 오후, 이 동네 잼민이들의 낙은 바로 달달한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원카 브랜드가 원탑이었죠. 다양하고 기발한 제품이 가득한 회사, 원카. 하지만 이 달콤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 찰리. 고사리 손으로 신문 배달까지 하며 집안을 돕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동네 명물 원카 초콜릿 공장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일하는 직원이 없는데 초콜릿은 생산된다는 괴담. 알고 보니 찰리네는 양가 조부모님이 4분이나 떡하니 누워 계신 집. 홀어머니와 찰리가 먹여 살리고 있었죠. 그리고 남은 월급으로 담배를 사 피우시라며 주는 찰리. 이게 입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계략일 수도 있는데 한사코 거절하십니다. 그날 밤 찰리는 공장 괴담의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경쟁업체의 산업 스파이 때문에 윌리 원카가 공장 문을 닫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뒤 기묘하게도 직원 없이 원카 제품 생산이 재개됐다는 이야기. 어느 날 빅뉴스. 원카 초콜릿에 황금 티켓이 랜덤으로 들어있고 딱 5명이 공장에 초대된다는 거였죠. 물론 초콜릿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 세계 꼬마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공장 견학은 물론 평생 먹을 초콜릿까지 준댔으니까요. 이 기발한 마케팅 덕에 마구 팔리는 초콜릿. 드디어 독일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먹부심이 대단한 꼬마. 그런데 접근하는 어떤 남자. 다음 날 찰리는 생일 선물로 목도리와 원카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로또를 확인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았죠. 한편 포켓몬 띠부실 찾듯이 내용물만 확인하는 집까지 등장. 부잣집 땡깡 잼민이었죠. 아주 꿀밤 매려운데요. 그때 물량 공세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한 남자의 속삭임. 아무튼 이제 3장의 티켓이 남았는데요. 3번째도 미국이었습니다. 원래는 껌만 씹는 잼민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다들 돈도 많고 운도 좋은 게 부러운 찰리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누구보다 초콜릿의 진심인 찰리. 다음날 발견된 4번째 티켓은 TV 중독자 꼬마였고 어김없이 등장한 이 아저씨. 그러던 어느 날 밤 몰래 건네받는 초콜릿. 찰리의 담배 작전은 실패했고 초콜릿 또한 꽝이었죠. 오히려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착한 녀석. 그러던 어느 날 5번째 당첨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벤트. 실망할 찰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찰리. 그때 하수구에서 발견한 동전. 바로 초콜릿 구입에 돌입했죠. 티켓이고 나발이고 이제 맘껏 먹기나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맘에 걸린 찰리. 그런데 뭔가 소란스러운데요. 알고 보니 5번째 당첨은 사기였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랬던가 최후의 초콜릿을 까재끼는 찰리. 결과는 당첨입니다. 뺏길까 조마조마했지만 빠져나온 찰리. 택배 온 것 마냥 달리던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죠. 알고 보니 경쟁사의 사장. 견학 갈 때 핵심 제품을 빼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검은 제안을 뒤로 한 채 귀가한 찰리.
같이 갈 어른이 할아버지로 정해지자 20년간 뺑기 쓴 게 뽀록 나버린 할아버지. 그렇게 대망의 견학날, 시간 맞춰 등장한 윌리 원카 대표.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건 깜짝 이벤트였고 본격 견학이 시작됩니다. 5명의 꼬마와 보호자까지 총 10명 입장. 견학에 앞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데요. 선뜻 서명하기엔 대출 광고 문구같이 깨알 같은 글씨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모두 약관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공장 체험. 모든 게 군것질거리인 환상적인 초콜릿 동산이 펼쳐집니다. 치과 의사들이 아주 설레겠는데요. 이 흙탕물강의 정체는 바로 초콜릿. 그리고 기묘한 존재가 발견됩니다. 이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 바로 움파룸파였죠. 그리고 너무 제멋대로인 잼민이들. 먹보 녀석이 초코강을 흡입합니다. 결국 초코 퐁듀를 실천하는데요. 빨려간 꼬마는 어딘가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움파룸파를 호출해 뒤처리를 부탁했죠. 흥겨운 그 노래가 나오는군요. 이어지는 코스는 초콜릿 유람선. 그렇게 혼돈의 카오스 터널을 지나고 도착한 발명의 공간. 이곳이 진짜 핵심인데 함부로 나대면 큰일 나는 곳이었죠. 기발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원카 공장의 개발실. 몰래 먹으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업계를 뒤흔들 야심작, 녹지 않는 사탕을 보여주는데요. 무서운 아저씨가 빼돌려달라 했던 바로 그것. 그렇게 한 개씩 나눠준 채 일정을 이어갔죠. 껌 소개 도중에 못 참고 씹어버린 껌 매니아 초딩. 분명 엄중 경고를 했지만 무시한 초딩의 말로는 큰 집 사람들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뒤처리는 움파룸파의 목. 다음은 하늘을 나는 음료수의 방. 이번에도 시음은 안 된다는데 믿었던 찰리의 배신. 나대고 말았습니다. 마시고 나니 동동 뜨는 신기한 음료. 천장에서 갈릴 뻔했지만 트름 덕에 위기를 면했죠. 모르는 척 합류한 두 사람. 그리고 황금알 방에서도 나대버리는 초딩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재민이는 둘. 영화 플라이 같은 느낌으로다가 물체를 전송시키는 기술. 초콜릿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실물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직접 전송되겠다는 TV 중독자 꼬마. 진짜 꼬꼬마가 되어버렸군요. 찰리가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왠지 황급히 종료되는 견학.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는데요. 5 모두가 규칙을 어기자 대실망한 원카. 트름한 놈이 성내는 상황인데다 배신까지 결심하는데요. 그때 이건 아니다 싶었던 찰리. 무한 사탕을 반납합니다.
알고 보니 무서운 아저씨도 계획된 것, 진정성 있는 꼬마를 선별하기 위한 이벤트였던 거죠. 그렇게 최첨단 미세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는 세 사람. 마을을 떠다니며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가 은퇴를 준비했던 겁니다. 찰리에게 공장을 물려주려는 거였죠. 이렇게 가족 모두의 앞날까지 보장된 최연소 CEO의 이야기였습니다. 1971년작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 한국 비디오 제목은 초콜릿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1964년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작자 로알드 달은 어릴 적 실제로 겪은 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어릴 적 동네엔 여러 개 초콜릿 업체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제품 개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치열했던 경쟁 탓에 서로 스파이를 보내며 영업 비밀을 캐내기도 했고 그에 따라 보안이 철통 같아졌다는 것. 이러한 소재들은 작품에 고스란히 녹게 되었죠. 하지만 원작 소설가는 각본에 참여했음에도 이 영화를 끔찍히 싫어했는데요. 그 이유 중엔 끔찍한 뮤지컬 영화로 변한 게 컸다고 합니다. 제작사의 입김에 따라 오즈의 마법사나 메리 포핀스 같은 성공작의 기법을 차용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한 원작자의 거부감 때문에 72년에 쓴 속편은 영화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제목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인데 어째서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 되었을까? 이건 제작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네슬레로 합병된 업체가 제작비를 지원했고 실제로 윌리 원카 이름으로 초콜릿을 판매, 자연스레 제목에도 제품명 원카를 노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연 진 와일더는 다리를 절다가 앞구르기 하는 장면을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뒤부터는 주인공의 진실성이 모호해지는 특별한 장치가 될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출연을 거부하겠다고까지 했다네요. 원카 역의 진 와일더는 20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꼬마 찰리 역의 피터 오스트럼은 SNS 프로필에 자신이 초콜릿 공장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을 실으며 특별한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개봉 후 영화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찰리 배우의 부모님은 배우보다 안정적인 삶을 권유했고 수의사가 되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이 5꼬마는 현재 환갑들이 넘으셨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네요. 초거대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몇 년 전 실제로 이 초콜릿 공장을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자신만의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을 런칭했던 지미는 실제로 골든 티켓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구매한 초콜릿에 이 티켓이 들어있던 사람들은 공장에 초대되어 컨텐츠를 찍기도 했는데요. 지미는 그야말로 성공한 덕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떠오르는 2005년 팀버튼 버전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먼저 중요한 건 팀버튼 버전은 71년작의 리메이크가 아닌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또 다른 각색 버전이라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89년 배트맨 때와 비슷하게도 71년작의 진성 팬들에게는 넘치게 비주얼적인 기교와 캐릭터의 뒤틀린 재해석이 단점으로 보인 듯합니다. 쓰러져가는 찰리네 집의 초현실적인 모습이나 전반에 걸친 멋들어진 화면 연출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아버지에 대한 묘사 등 과하게 첨가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존재했죠. 71년작에선 초콜릿 공장의 비밀을 넘본 자들에 대한 실망이 주된 공장 폐쇄의 원인이었다면 2005년작에선 그 부분은 대사 하나로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가족과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게 바로 조니 뎁의 원카. 찰리의 부모님은 71년작에선 홀어머니, 2005년작에선 양친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쪽이 원작 소설과 동일하며 71년작에서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찰리가 원카를 아버지처럼 느꼈으면 했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극중 반전의 묘미를 가지게 되는 가짜 슬러그워스라는 캐릭터와 아이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무한대 사탕의 존재 유무가 스토리상의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 원작의 설정을 살린 부분이 다르다는 게 비교 관람 포인트. 그리고 얼마 전 개봉한 두 작품의 프리퀄 원카. 저도 집사람과 초콜릿 사들고 가서 재밌게 관람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작 원카는 팀버튼 버전보다는 71년작 원카의 젊은 시절을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움파룸파의 모습만 봐도 71년 버전임을 알 수 있고 어릴 적 회상 장면도 엄마와의 추억을 다뤘으니 아버지와의 갈등이 표현된 2005년작과는 설정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팀버튼 버전에서의 요소를 따온 건 특정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캐릭터의 연출이었는데요. 오늘 영화의 설정에선 움파룸파 호출 피리 소리와 움파룸파의 테마곡도 재등장하는 등 두 원작 영화의 팬 모두를 아우르는 영리한 연출이었기에 더 흡족했던 원카. 그나저나 이 꽃미남이었던 젊은 원카가 대체 어떤 풍파를 겪었길래 이렇게 됐는지가 굉장한 미스테리로 남는 오늘의 영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었습니다. 모두 코로나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SF예요. 안녕.